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가뜩이나 혼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 와중에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경찰국이 그 인사권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경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인사를 다 했죠. 자, 그런데 그 인사권을 가져가고 또 다른 통제도 따를 것이다. 자, 그렇게 부추기면서 일부 경찰들이 부추기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검찰과 계속 대비를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하고 있는데, 왜 검찰들은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고 경찰은 회의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허락하에 평검사들도 회의를 하고 다 한 거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고 했을 때 평검사들 전원이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경찰은 경찰청장이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강행을 했고, 특히 이 전체 경찰이 참여한다기보다는 지금 전체가 아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정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특정 집단이 주도를 해서 이 경찰이, 제복 입은 경찰이 마치 전원 정권에 반발을 하는 것처럼, 저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경찰의 일종의 항명사태,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깊숙한 원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조간딱불에서 이 경찰과 검찰의 인사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죠.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이 다 초안을 짭니다. 짜서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서 재가를 받는 그런 거라면은, 경찰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다 자체적으로 경찰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 안에서 인사를 다 하고 그것을 내정 단계에서 이미 언론에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형식적으로 재청권을 행사를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안감 인사 파동이 일어났었죠. 그 점처럼 경찰이 다 판을 짜서 미리 언론에 다 발표를 하고, 이 내정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냥 추임만 받으려고 했는데, 재가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전과는 달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식으로 행안부의 제청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왜 검토도 하기 전에 발표를 했느냐.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경찰 인사와 검찰 인사의 차이가 있는데, 그 경찰 인사를 계속 그런 식으로 경찰이 자체 내에서 하겠다는 이 목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 생기면은 다른 경찰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전에는 경찰이 민정수석실, 청와대 시절에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의 통제를 받았지만, 지금 치안비서관도 없고 민정수석실도 없으니 그러면 아무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위상은 굉장히 몸집이 불어났죠. 앞으로 더 불어납니다. 금수유예 법안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수완박 법안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자,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집단행동, 일부에서 마치 전체 경찰의 의사인 양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오늘 보였습니다. 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아직 그 후보자 딱지를 떼지 못했죠. 윤희근 후보자도 이 경찰의 집단 행동이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특히 이상민 장관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령 불복종, 집단 행동이 단순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하에 회의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 통수권자의 해산 명령을 어겼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도 설명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자, 각 경찰서 위수 지역이 있죠. 군처럼 다 위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탈을 해서 모였다는 점. 그리고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 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경찰 지휘부가 숙고 과정 없이 지나치게 빨리 그 주동자를 징계를 했다. 이런 그 비판도 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 경찰이 이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하는 사안은 조기에 이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강이 서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경찰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경찰은 상당히 친정권적이었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이 역량을 검찰의 그 권한을 많이 뺏어서 경찰에게 주면서 경찰이 친 문재인 정권 성향을 많이 띄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저 안에 있는 청와대 8개 부서가 불법적으로 개입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하명수사죠. 울산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현에 대해서 파라, 이렇게 캐라. 왜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항우나 울산경찰청장,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인데. 그때 그 울산경찰이 이 하명수사를 했던 것, 그것은 지금 기소가 된 단계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것도 경찰이 상당히 그때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했죠.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것도 봐주기 수사, 또 여러 가지 드루킹 부실 수사, 심지어 오늘 보도된 것에 따르면은 2019년에 그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을 할 때 그때도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개입을 했다. 당시 그 동원된 경찰 특공대 대원들은 우리가 호송 인물인지도 몰랐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청 최고위 간부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경찰청에 전화로 특공대 파견을 요청을 했다. 왜? 그때 처음에 군의 판문점이니까는 JSA 경비사령부에 부탁을 했지만은 미군 쪽에서 거부를 했죠. 그러니 경찰 쪽에 전화를 해서 특공대 파견을 청와대가 요청을 했고 경찰청 보안국이 그것을 당시 민감용 청장에게 후송 업무를 한다, 구도를 보고했다.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강제 북송되는데도 군이 안 한다고 하니, 미군이 안 한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니까 경찰을 동원했고 경찰이 순순히 그것을 그대로 따라주는, 자,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은 경찰이 정말 친문재인 정권 쪽에 많이 섰다. 그쪽 경찰의 권한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이재명 사건, 이것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합니다. 몇 차례 지금 강제 수사, 압수수색까지 다 해놓고 실제로 이 수사 결과 발표는 미적미적. 지금 김혜경 씨 법인카드 8월 중순에 민주당 전당대회 한다고 해서 일단 그것이 발표가 되면은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지 일부에서는 또 의심도 보내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단순히 경찰 전체가 이 행안부의 경찰국이 신설돼서 거기에 반발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정치적 배후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정치권에서는 이 정치적 배후설이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일단 경찰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수혜자죠. 그래서 정치적 배후가 있다면 민주당 구정권의 쪽의 입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하나회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12.12 때 하나회, 전두환, 노태우, 또 여러 육사 11기들이 이끌었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 자, 이 하나회라는 것은 지금 경찰 안에 뭔가 사조직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총경급 경찰서장들
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을 뜯어보니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 특정 그룹이 있다. 자, 정확히 어느 그룹인지를 밝히기는 적절치 않지만 과연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을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자, 이상민 장관은 정확히 어느 그룹인지를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뭐냐, 이 특정 그룹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총경급 간부 무궁화 4개죠. 작은 무궁화 총경급 간부 7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검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간접으로 참석한 사람은 189명입니다. 710명 중에 189명 정도가 참여를 했죠. 그 다음에 현장에 직접 가서 참석한 사람이 56명, 온라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133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의 또 뭐 검찰과 다르죠. 검찰은 하면 거의 다 뭐 전원 참석을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710명 중에 18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반은 그냥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셈이죠. 자, 그리고 이 주도자가 경찰대학교 출신입니다. 4년제 경찰대학교 출신. 1981년에 설립된 4년제 경찰대학교 출신인데 지금 이 경찰서장 모임, 이 총경급 모임을 주도한 인물이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인데 또 여기도 또 울산이네요. 울산 경찰들이 그때 하명 수사를 받아서 그 황운하 청장 때 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막 수사를 했었죠.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인데 이 사람은 경찰대 사기입니다. 경찰대 사기면은 지금 경찰대 사기가 총경이면은 넣어줘도 엄청나게 넣었죠. 지금 아마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경찰청장을 했던 민감용, 김창용 이 사람들이 사기입니다. 사기고 그러니까 벌써 경찰청장을 지낸 사람들과 동기입니다. 경찰대 동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은 그 경찰대 7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경찰청장을 지낸 두 사람과 문재인 정권 때 경찰청장을 지낸 두 사람과 이 류삼영은 동기입니다. 경찰대 동기. 자, 그래서 또 여기 경찰대 출신 그 길정대 출신들이 아마 710명 중에 이 189명, 그리고 특히 현장 참석 56명 이것을 아마 행안부에서 파악을 했겠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특정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전해 들었습니다. 김성종 경감이라고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인데 경감이면 경위 다음에 경감이죠. 이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가 되죠. 그 다음 단계가 경감인데 이 김성종 경감이 전국 팀장 회의를 열겠다. 경찰 팀장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감 경위급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리면서 SNS에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 지휘관은 그 뒤에 있는 류삼영 같은 총경급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대기 발령, 감찰 조사도 자청하겠다. 이 무슨 경찰이 경찰 조직에서 아니 자기 상급자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경찰청에서 본청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밑에 팀장이 경찰대 후배네요. 이 사람은 김경준 경감 경찰대 후배인데 나를 베고 가라. 나를 베야지. 나를 먼저 처리를 해야지. 내 뒤에 있는 경찰대 선배 류삼영을 할 수 있다. 이 마치 어떤 뭐 조폭 논리 비슷한 뭐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또 그러면은 이렇게 이상민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경찰대 출신들이 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을 따져보면은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경찰대의 독점 구조, 경찰 독점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경찰 고위직의 95%가 경찰대 출신이 장악을 하고 있다. 특정 출신의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경찰대가 너무 독점을 하고 있어서 비경찰대 출신, 갑종이나 간부 후보생이나 이렇게 있죠. 그 출신, 비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니 경찰대 출신들에게 이 윤석열 정부,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적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경찰청장은 윤희건 경찰청 차장을 승진을 시켰죠. 조직 안정을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윤희건은 경찰대 7기 출신이죠. 그 앞에 민감용, 김창룡, 윤희건 계속 이렇게 경찰대가 이어왔는데, 자, 그럼에도 어쨌든 민감용, 김창룡과 말씀드린 류상용 총경과 이 두 전직 경찰청장은 경찰대 사기 동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류상용 혼자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 당연히 배후 세력론이 나오는 것이죠. 배후 세력이 있다. 검찰에서 상당한 권한을 문재인 정권 때 가져간 경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경찰대 출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민감용 청장, 김창룡 청장 이렇게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청장은 그대로 경찰대 출신을 어쩔 수 없이 앉혔지만은 이것을 비경찰대 출신의 승진 기회도 확대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 경찰대가 지금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대 출신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정치경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부르고 있죠. 정치경찰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류상용 혼자 한 게 아니고 배후 세력이 있다. 자,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들을 막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단 박범계, 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류삼영 총경이 지금 비분 관계에서 혼자 일어났다. 직접 참여한 옆에서 거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참여한 분들은 50여 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 회의에 직접 나간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0여 분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경찰 병력 14만 명 중에서 수사와 관련된 2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나면은 윤석열 정부가 징계를 못한다. 다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선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선동이죠. 제복을 입은 경찰, che안을 지키는 경찰을 특히 수사 인력이 다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도 어쩔게 할 수 없다. 이런 지금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제 처음에 기자들과 첫 만남 자리에서 이 경찰의 조직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죠. 그것을 두고 그 뒤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여기도 올라탔다.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이 이렇게 사상 유례 없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다. 단순히 경찰의 독립성 확보, 이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가 전체가 다 이렇게 동참하기보다 일부에서 경찰대 출신 중에서도 일부가 특히 이 문재인 정권에서 혜택을 받았던 그 그룹이 지금 이것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에서 부추기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